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마냥 이쁜 우리맘의 양쌤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네. 양쌤 양혁재 원장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은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모처럼 이 아버님, 어머님, 시청자분들께서 평소에 나 이게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어려워서 참 궁금했던 거. 나 여기 아픈데 이것 좀 얘기를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들었다.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좀 힘들었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가감 없이 전화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마냥 이쁜 우리맘의 양쌤이 요 건강 콜센터로 오셨으니까요. 네. 평소에 무릎 안 좋으셨던 부분들, 어깨 안 좋으셨던 부분들 함께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양쌤과 함께 여러분 건강에 관련된 고민들 함께 좀 나눠보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까요? 네, 지금 화면 아래쪽으로 저희 자막으로 전화번호 하나가 고지가 되고 있죠. 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무릎과 어깨 질환과 관련된 내용 저희와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양혁재 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뭐 관절이 우리 몸에 참 여러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무릎 관절이 참 복잡하기로 소문이 맞습니다. 자주 합니다. 예. 어떤 구조로 돼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는지 그것부터 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의사처럼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 무릎이 어떻게 생겼길래 나의 통증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형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을 보시게 되면 무릎이라는 구조는 이 피부 밑에 강력한 근육이 감싸고 있고요. 이 근육 옆에는 인대라는 조직들이 관절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대들이 측부인대랑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십자인대가 깊숙이 속에 숨어 있는데요. 그 인대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무릎이 시큰하고 통증이 생기면서 이게 무릎을 구부리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즘처럼 이렇게 찬바람, 에어컨을 쓸 때 시리고 무릎이 아프다. 이런 경우는 이런 파란 연골 조직이 이제 금이 가면서 약해지려고 할 때 이럴 때 무릎이 시리고 아플 수가 있어서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오늘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문대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 염증도 네. 오기 쉬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 55세 이상 노인의 80%,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8분 정도가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대요. 그만큼 좀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관절염이 대부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야 20, 30대야 뭐 건강하니까 아무리 큰 충격을 줘도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탄성이 있고 우리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퇴행성으로 이게 딱딱해지면서 연골이 약해지고 연골판이 쉽게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퇴행성 변화로 찢어질 수도 있고 그 밖에도 이런 여름철에 휴가 갔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더 악화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디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퇴행성 관절염을 많이 좀 의심해 보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어떤 증상을 나타내면 내가 관절염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릎에서 약간 가벼운 소리나 마찰음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만 네.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에서 시큰거리고 앉았다 일어나거나 계단을 가려고 할 때 욱신거리면서 날카로운 통증이나 우둔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밤에 자려고 하는데 욱신욱신거리고 밤에 열감이나 부종 때문에 이 붓기를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무릎이 무겁다. 이게 구부리고 피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있을 때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심한 경우는 다리가 O자형으로 변형되면 이런 경우는 또 아주 심한 관절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뭐 열감, 통증, 우둔한 통증, 욱신한 통증 TV 보시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저거 내 얘긴데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관절염이 있을 때도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치료에도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단계를 밟게 되나요? 예, 그래서 이 증상에 따라서 초기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심하지 않을 때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서 초기에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은 이제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초기에 잡으면 완치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초기에 오셨다라는 경우는 약물 치료나 이런 운동 치료나 우리가 회피하는 이렇게 무릎에 안 좋은 활동들을 피하는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붓고 아프고 물차고 이런 경우에 오시는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술적인 치료로 해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주사요법이나 아니면 자가연골을 이식하거나 그 밖에도 주사를 통해서 이 손상된 인대나 연골을 단단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재생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초기에 잘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손상이 급격하게 또 빨리 망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극적인 줄기세포 이식을 하는 수술 방법이나 아니면은 인공관절 같은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은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 이제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 줄기세포 이식술이라는 네. 이제 치료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줄기세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좀 이게 확실한 거야? 결과가 좋은 거 맞아? 또 옆에 사람은 또 해봤는데 안 좋다고 하던데 이게 과연 괜찮은 방법인가라고 또 의심하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좋아질 수는 없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반드시 전문가, 또 경험이 많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치료 방법을 해야 결과가 또 좋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모든 정형외과 수술이 정리를 하고 다듬고 없애고 이렇게 청소만 하고 나오는 경우였는데 네. 말 그대로 그냥 청소만 하게 되면은 연골판도 찢어지고 손상됐는데 그 찢어진 게 그대로 남겨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나면은 수술하면 결과가 좋을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아져서 이게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술하면 절대 안 돼. 나 했더니 너무 안 좋아. 절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개념이 이제 줄기세포가 나오기 전에 이런 시술 방법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이제 연골에 원래는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연골을 줄기세포를 이식을 통해서 재생을 유도하게 되면 왼쪽 위 사진처럼 움푹 파였던 연골이 아래쪽 밑에 사진처럼 왼쪽 밑에 사진처럼 하얀 연골로 줄기세포를 이식하면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관절염으로부터 해방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와서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이 치료 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네. 뭐 치료 시간이라든지 또 일상 복귀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줄기세포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고령자도 부담 없이 큰 피해를 나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자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밖에도 손상된 연골을 재생을 시키거나 염증과 통증이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염증 인자들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절개하거나 크게 째지를 않고 아주 작은 상처를 통해서 줄기세포만 이식하고 나오고 도포하고 나온다고 보시면 되니까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내가 아픈 부위에다가 줄기세포를 싹 덮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훨씬 덜하고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관절의 기능이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딱 들어보니까 상당히 장점이 많은 네.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도포가 돼서 어떻게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가 회복이 되어 가는지 네. 그 과정도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 뒷사진처럼 왼쪽 끝사진처럼 네. 노란 부분이 이제 뼈가 살짝 드러나는 겁니다. 네. 연골이 원래 약 3mm 정도 되는 얇은 두께로 되어 있는데 그 연골 부분에 뼈가 드러나면서 시큰시큰거리고 뼈가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연골에 이게 줄기세포를 살짝 도포를 해서 중간 사진이 이제 도포를 한 사진이고요. 그렇게 돼서 1년 뒤에 연골을 다시 또 봤더니 완전히 연골이 재생이 돼서 하얗게 기존의 연골보다도 더 잘 이쁘게 잘 커버가 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과정을 통해서 줄기세포로 연골을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술을 받으셨던 분의 사례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50대 남성분이신데 한쪽을 이미 시술을 받으시고 너무 만족해서 다른 쪽도 이걸로 받겠다라고 하신 네. 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이분은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네. 정말 너무 젊었을 때부터 진짜 힘든 일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반대쪽을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서 이제 줄기세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결과도 좋고 잘 지냈는데
이제 너무 결과가 좋다 보니까 막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반대쪽마저도 또 이게 이런 똑같은 일이 생겨서 한쪽의 결과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반대쪽도 같은 치료를 거기를 하기 원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다리가 또 약간 O자형으로 변형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휜 다리 교정을 하면서 동시에 줄기세포를 이식했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면 약간 오돌도돌하게 붉은스런 부분이 뼈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싹 사라지면서 다 하얗게 메꿔져서 연골이 잘 재생되었던 1년 뒤에 이런 소견을 보여서 결과가 아주 좋으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네.